8월의 첫 주 거래일에 금요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장 초반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또 빠지고 있어서 뭘까요?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또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나요, 오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일단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후속 조치가 네.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본주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네. 다른 쪽으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월 31일 날 이후에 반짝 상승을 했다가 이내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팔기 위한 본주의 매도가 좀 연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코스닥의 종목들이 우호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코스피는 그렇지 않게 이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제는 코스닥이 좋았고 코스피가 조금 더 약세를 보였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나마 이제 코스피가 더 좀 강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정부의 이제 후속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이 전문 투자자들로 제한을 걸든지 아니면 20%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 줄이든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떤 추가적인 결정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게 시장에서 좀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뭐 외국인 기관도 동반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것 같긴 한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달에 워낙 어려운 시장이었고 이번 달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좀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별로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에 이제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결국에는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SK하이닉스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보합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도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떤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적인 변수도 전쟁이 언제 끝난다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수수료까지 부과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수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또 유가는 상승을 하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또 오늘 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면 또 이 관련된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나름 좋았고 그리고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실적도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었던 이 주된 요인이 하나둘씩 다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 메모리 가격이 이제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되레 뭐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LTA 장기 공급 계약자가 이제는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장기 공급 계약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실적이 부진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조금 단기적인 노이즈가 같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주말이어서 좀 주말에 좀 편하게 지내려면 오늘 장에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지금 시각 10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만나보고 팀장님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로봇주 강력 모멘텀이 포진해 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로봇주가 강하지는 못합니다만 최근의 흐름 좋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구광모 LG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실리콘밸리에서 2달 만에 만난다라는 소식에 LG전자가 오늘 3%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주 계속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이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터널에는 끝이 있다. 오늘 특히나 삼성 SDI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M 또한 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이제는 올라야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반사이익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미국이 이제 관세 정책을 다시 내놓으면서 15%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현재 공장이 있는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LG전자가 좀 주인공인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좀 올라주고 있는데 역시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LG전자 구광모 회장과 젠슨왕 CEO가 다음 주에 미팅을 가지는데 두 기업 일단 뭐 2달 전에 만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모았는데 또 오른 만큼 또 많이 빠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두 기업이 만나서 뭐 로봇을 뭐 합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6월 이후에 뭐 6월 달에는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 만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뚜렷한 구체적인 뭐 제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내에 좀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만들고 나서 상승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구광모 회장이 또 젠슨왕 CEO를 만난다고 하니까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LG전자가 뭐 엔비디아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제 LG전자는 하반기에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동사의 뭐 여러 가지 로봇을 양산하는 데까지도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이 플랫폼을 구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냉각 공조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냉각 공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냉각 공조에 공을 많이 들여놓은 상황이고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GM 뭐 이런 기업들과도 냉각 공조 관련돼서 협약을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또 냉각 공조 관련된 부분까지도 협약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LG전자가 엔비디아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과 뭔가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일단 LG전자가 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단물만 쪽쪽 빼먹으려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LG전자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젠슨왕이 특히 우리 기업에 굉장히 좀 호전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LG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결국에는 가전 제품이잖아요. 가전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많이 깔아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AI를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AI 인프라가 확대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AI를 이제 가전 쪽의 생태계로 확대를 시키는 것도 LG전자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일단 어떠한 모멘텀을 찾으려고 많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도 보면 지난 6월이었죠. 그때 46만 원까지 올랐던 게
1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1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은 좀 들어갈 만한 가격대라고 보세요? 뭐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났는데 네. 상당히 좀 좋게 실적이 나왔죠. 예. 그런 점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것 같긴 한데 실적은 네. 근데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뭐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뭐 현대차 그룹 계열 관련된 기업들을 빼고 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LG전자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LG전자가 뭐 이 로봇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LG CNS나 LG U 플러스 뭐 이런 쪽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로봇을 뭐 산업용 로봇과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에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뭐 이런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밸류 체인을 일원화시킨 게 LG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가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vs 현대차 하면은 로봇주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좀 좋을까요? 현대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아예 로봇을 만드는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로봇 관련된 그런 사업 자체를 미국에서 좀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 관련돼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말인가요? 8월 24일, 26일이었나?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현대차가 앞으로 피지컬 AI 쪽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오늘 현대차 그룹 자체 별로 좋지는 않은 흐름이고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게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돼서도 상당히 고른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본업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뭐 현대차, LG전자를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만 보고 일단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차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 그렇죠. 보여준 것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LG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밸류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